나는 항상 생각했다. 부모라는 존재가 언젠가 나를 안아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날 변호사의 전화가 울리며 모든 게 산산조각 났다. 당신의 부모님이 유산 상속을 청구합니다. 할아버지의 34억 원 재산을요. 그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나는 4개월 만에 버림받은 아이였다. 이제 그들이 돌아온 건 돈 때문이었다. 그 순간 가슴속에 쌓인 증오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었다. 내 인생 전체를 삼키려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손아귀였다. 그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내 삶의 리듬을 상기시켜 주었다. 32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이, 그냥 조용히 사는 여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유산이 내게로 넘어온 지 6개월. 34억 원 후 그 돈은 숫자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피땀이 스며든 아파트 건물과 작은 공장이었다. 나는 그걸 팔지 않았다. 그냥 지키고 싶었다. 할아버지가 너만 믿는다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를 지키고 싶었다. 전화가 왔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김지은 씨. 당신 부모님께서 상속권을 주장하시네요.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권리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 아니, 그건 웃음이 아니었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메스꺼운 소리였다. 부모님. 그 사람들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변호사는 동정 어린 톤으로 설명했다. 그들은 30년 만에 나타났다. 미국에서 살던 그들, 갑자기 한국으로 날아와 소송을 제기했다. 혈연 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합니다. 증거? 그들의 DNA가 내 혈관에 흐른다는 사실? 그게 전부였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거리? 나도 저기서 태어났다. 하지만 내 기억 속 부모는 없었다. 4개월, 겨울이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내 부모가 도망쳤어. 빚 때문에. 너를 병원에 두고 그 병원. 그건 고아원 문턱이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를 데려왔다. 그 후로 그들은 내 전부였다. 할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며 나를 키웠다. 새벽에 일어나 내 손을 잡고 공원에 데려가 지은아, 세상은 내 거야 라고 속삭였다.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바느질하며 덤마가 될게 라고 웃었다. 그 사랑이 내 뼈를 세웠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다. 소송장에는 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 김민수. 어머니, 박영희. 이름조차 낯설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들은 미국에서 잘 살고 있었다. 호화로운 집, 자녀들 내 이복 남동생과 여동생 네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나와 피를 나눴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알지 못했다. 왜? 부모가 숨겼으니까. 첫째가 버림받은 아이라는 치욕을. 나는 퇴근 후 할아버지의 오래된 아파트로 돌아갔다. 유엔단지 근처 낡은 벽돌집. 문을 열자 할아버지의 사진이 나를 맞이했다. 지은아, 강하게 살아. 그 눈빛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아니,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이 타들어갔다. 왜 지금? 왜 돈 때문에? 그들은 나를 버린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법정에서. 아니, 그건 너무 약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파괴하고 싶었다. 그들이 나처럼 텅 빈 가슴을 안고 사는 걸 보고 싶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강남의 고급 사무실, 커피 향이 진동했다. 변호사 김 씨는 50대 중반, 날카로운 눈매. 승소 가능성은 높아요. 당신이 양육자니까. 하지만 감정적으로 힘들 겁니다. 감정. 나는 이미 텅 비었다. 그들의 약점을 찾아주세요. 모든 걸. 그는 고개를 저었다. 프라이버시 문제예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에 나는 그들의 과거를 파헤쳤다. 구글, 네이버, 심지어 어둠의 웹까지.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을 졌다. 어머니는 불륜 소문. 미국으로 도망친 이유. 범죄? 아니, 그냥 탐욕. 그들은 나를 버리고 새 삶을 시작했다. 내 동생들은 그들의 자랑거리였다. 하지만 나, 이 튄 그림자. 소송 준비가 시작됐다. 법정 날짜가 다가왔다. 나는 증언을 준비했다. 저는 4개월에 버림받았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가 저를 키우셨어요. 간단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고통이 스며 있었다. 밤마다 꿈에서 그들이 나를 안고 웃는 환상을 봤다. 깨어나면 빈방 외로움이 나를 삼켰다. 친구들은 이전라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은 내 피였다. 그 피가 독처럼 느껴졌다. 첫 재판날 법정은 차가웠다. 나는 검은 정장을 입고 앉았다. 맞은편 그들이 있었다. 아버지, 여전히 잘생긴 얼굴. 어머니, 화려한 옷차림. 그들은 나를 보지 않았다. 변호사를 통해 말했다. 딸이야. 우리 피가 흘러, 딸. 그 단어가 메스꺼웠다. 재판 중 아버지의 증언. 우리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사랑했어요. 거짓말. 나는 참았다. 눈물이 고였지만 삼켰다. 변호사가 물었다. 왜 30년 만에? 어머니가 대답했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알았어요. 가족으로서 권리예요. 가족? 웃기지도 않았다. 재판 후 나는 화장실에서 토했다. 스트레스. 아니, 분노. 그날 밤 나는 결정했다. 단순한 승소가 아니었다. 복수. 나는 사설 탐정에게 돈을 주었다. 그들의 비밀을 파헤쳐요. 결과는 빨리 왔다. 아버지의 세금 탈루, 어머니의 불륜 증거. 동생들의 학교 기록. 그들은 나에 대해 알았다. 부모가 버린 아이라고 말했다. 그 아이들이 나를 동정. 아니, 무시했다. 나는 편지를 썼다. 동생들에게. 나는 너희 언니야? 버림받은 그 아이. 이제 너희 부모가 내 유산을 훔치려 해. 첨부, 사진들. 우리 가족의 파탄. 그 편지가 퍼졌다. 소셜미디어, 학교 커뮤니티. 스캔들이 터졌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가 철수. 어머니의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두 번째 재판. 그들은 지쳤다. 눈 밑 다크서클. 포기할게요.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니. 왜 나를 버렸나요? 법정에서 물었다. 침묵.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미안해, 미안. 늦었다.
나는 증거를 제출했다. 그들의 범죄 기록. 재판부가 충격받았다. 소송 기각. 유산은 내 것. 하지만 승리. 아니. 나는 여전히 빈 껍데기. 그날 나는 할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할아버지,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다. 이제 그들은 후회할 거야. 매일 나처럼. 그 후 나는 유산을 기부했다. 고아원에.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 돈은 사라졌지만 나는 자유로웠다.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미국에서 그들의 가족은 산산조각. 동생들은 부모를 원망했다. 왜 그랬어? 그 질문이 그들을 갉아먹을 테다. 나는 서울 거리를 걷는다. 이제 부모라는 단어가 무섭지 않다. 하지만 가끔 4개월에 내가 속삭인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맞아. 이제야 알았어. 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모를 거야. 그 소송이 끝난 후 내 삶은 이상하게 평온해졌다. 아니, 평온은 아니었다.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매일 아침 거울 속 나를 보며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법정에서의 그 승리는 종이 한 장에 불과했다. 하지만 내 가슴 속 상처는 여전했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켰지만 잃어버린 30년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할아버지의 유품. 낡은 일기장. 지은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부모가 도망쳤다. 내가 지킬게 그 글씨가 눈에 박혔다. 할아버지는 나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공장 노동, 건강 악화.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는 일기장을 읽으며 울었다. 진짜 눈물이었다. 왜 나예요? 왜 할아버지만 자책이 밀려왔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았다. 지은 씨. 당신 동생이에요. 민준, 내 이복 남동생. 28살.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만나요. 이야기할 게 있어. 나는 망설였다. 왜? 그 애가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소셜미디어 스캔들 때문. 좋아, 나는 대답했다. 복수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만남은 홍대 카페에서였다.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곳. 우민주는 키 크고 아버지를 닮았다. 잘생긴 얼굴에 불안한 눈빛. 언니. 미안해. 부모 때문에 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차갑게 물었다. 왜 왔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아빠가 망했어. 사업 다 잃고 친구들 다 떠났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 단어가 날카로웠다. 내가. 그들이 먼저 시작했어. 나는 웃었다. 민주는 울었다. 나도 알아. 학교에서 소문났어. 버린 언니라고. 부모가 숨겼어. 하지만 이제 후회해. 그의 눈물이 내 가슴을 찔렀다. 왜? 그는 죄가 없었다. 하지만 피가 같았다. 그 피의 저주. 우리는 2시간 이야기했다. 그의 삶, 내 삶. 언니,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는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너는 달라. 도망치지 마, 라고 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가족의 맛을 봤다. 하지만 그것은 독이기도 했다.
민준을 보낸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다. 소주 한 병, 이게 뭐야? 왜 이제야? 며칠 후 어머니의 연락이 왔다. 이메일. 지은아, 엄마야. 만나자, 엄마. 그 단어가 혐오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갔다. 인사동의 찻집. 그녀는 늙어 보였다. 화려했던 옷은 구겨진 블라우스. 미안해, 딸아. 그녀가 손을 뻗었다. 나는 피했다. 왜 버렸어? 직설적으로.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빚이 너무 컸어. 내 아빠 사업 망해서 너를 데리고 못 살았어. 변명. 그럼 왜 돌아왔어? 사랑 때문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유산. 알았어. 내 할아버지가 부자라는 소문이 솔직했다. 적어도 그건. 나는 그녀의 눈을 봤다. 그 안에 후회가 스며 있었다. 하지만 늦었다.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그냥. 유령. 나는 일어났다. 그녀가 울부짖었다. 제발, 용서해. 거리에서 나는 달렸다. 가슴이 터질 듯 우회. 그녀의 눈물이 진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해 나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안았다. 할아버지, 이게 맞아요. 복수는 계속됐다. 나는 언론에 팩트를 뿌렸다. 익명으로. 버림받은 딸의 이야기 기사가 나왔다. 조선일보, 한겨레. 그들의 이름이 헤드라인에. 아버지의 사업은 파산. 어머니는 우울증. 동생 민주는 학교를 그만뒀다. 나는 지켜봤다. 뉴스를 보며 이게 정의야 자문했다. 하지만 마음속 쾌감이 피어났다. 그들이 나처럼 고통받는 게. 그러나 밤이 되면 악몽이 왔다. 4개월의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울고. 엄마,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깨어나 소리쳤다. 그만해. 외로움이 다시 덮쳤다. 친구 하나 없고 연인도 없었다. 유산. 그건 저주였다. 돈이 나를 고립시켰다. 민준이 다시 왔다. 언니, 도와줘. 부모가 자살하려 해. 그 말에 내 세상이 흔들렸다. 자살. 그들이. 나는 달려갔다. 병원. 아버지는 손목을 그었고 어머니는 약을 삼켰다. 나는 문밖에서 서 있었다. 왜 나한테 분노가 솟았다. 민준이 말했다. 너 없인 못 살아.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나를 꺾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지은아. 미안. 그는 속삭였다. 어머니가 손을 잡으려 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따뜻했다. 하지만 차가웠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말했다. 치러야 할 대가는 치러. 병원 복도에서 나는 민준과 앉아 있었다. 형광등이 우리를 비추며 피로와 후회를 새겼다. 언니, 왜 이렇게 됐어? 민준의 질문이 공기를 무겁게 했다.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하늘, 별 하나 없이 검었다. 너희 부모가 시작했어? 나를 버린 순간부터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피해자야. 항상 첫째는 버렸어라고 들으며 컸어. 너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 말이 나를 흔들었다. 피해자.
우리 모두. 그 순간 복수의 불꽃이 약해졌다. 아니, 방향이 바뀌었다. 그들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치유. 불가능했다. 상처는 너무 깊었다. 간호사가 나왔다. 환자분들 안정됐어요. 내일 퇴원. 나는 일어났다. 내가 비용 내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들은 변화해야 했다. 상담, 공공봉사. 나처럼 고통받아봐. 나는 변호사에게 지시했다. 합의서 작성. 그들은 유산을 포기하고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그들의 빚을 갚아주고 치료비를 댄다. 왜? 변호사가 물었다. 복수니까. 돈으로 끝내는 게 제일 아프지. 퇴원 날, 나는 그들을 만났다. 병원 로비.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어머니는 눈을 피했다. 감사해, 지은아.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서명해. 그리고 사라져.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썼다. 어머니가 울었다. 너를 사랑했어. 정말 사랑. 그 단어가 칼처럼. 증명해봐. 나 없이 살아. 나는 돌아섰다. 그 후 삶이 변했다. 나는 유산 일부로 상담소를 열었다. 버림받은 아이들 위한 곳, 서울 외곽, 작은 빌딩. 매일 아이들이 왔다. 엄마가 버렸어. 그들의 눈빛이 내 과거를 비췄다.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새 시작이야. 하지만 내 안은 여전했다. 밤에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후회하는 그 눈. 민주는 자주 왔다. 언니, 나도 일 도와줄게. 그는 대학을 포기하고 상담소에서 봉사했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이미 됐어. 하지만 조심해. 피는 얇아. 그러나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한 달 후, 편지. 지은아, 만나자. 진심 이야기할게. 나는 갔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그녀는 말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난 무서웠어. 젊었고 가난했어. 내 아빠가 버려라고 했어. 버려? 그 명령이 내 존재를 지웠다. 왜 따랐어? 사랑했으니까. 잘못된 사랑. 그녀의 고백이 나를 무너뜨렸다. 눈물이 흘렀다. 나도 사랑하고 싶었어. 우리는 울었다. 처음으로 포옹. 따뜻했다. 하지만 깨지기 쉬웠다. 이게 용서야. 나는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시작이야.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엄마를 봤다. 아직 아프지만 덜 아파. 아버지는 달랐다. 그는 편지를 보냈다. 내가 범죄자야. 탈루, 사기. 내가 폭로한 게 맞아. 감옥 갈 거야. 그는 자수했다. 뉴스에 나왔다. 유산 갈라잡기 아버지, 자숙. 나는 TV를 보며 속이 메스꺼웠다. 후회. 아니, 정의. 하지만 민준의 전화. 아빠가. 언니 탓해. 그 말이 나를 찔렀다. 미안. 나는 감옥을 갔다. 철창 너머. 아버지. 왜 왔어? 마지막 인사. 그는 웃었다. 쓸쓸하게.
너처럼 강해져라. 내가 못한 걸 우리는 침묵했다. 사랑했어,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제. 아버지의 자수가 내 삶에 파문을 일으켰다. 상담소 손님들이 늘었다. 당신 이야기 봤어요. 용기 내요. 그들의 칭찬이 부담이었다.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냥 생존자. 매일 파일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게 복수였나? 아니면 화해, 경계가 모호해졌다. 민주는 내 오른팔이 됐다. 언니, 같이 사업 키우자. 그의 열정이 나를 끌어당겼다. 우리는 상담소를 확장했다. 온라인 세션, 워크숍, 가족 재건 프로그램. 아이러니했다. 내가 가족을 재건한다고? 어머니는 매주 왔다. 커피 한 잔, 대화. 내 할아버지, 좋은 분이셨어. 그녀의 추억이 흘러나왔다. 결혼할 때 반대했어. 가난하다고 할아버지의 분노가 느껴졌다. 그래서 버렸어. 아니, 두려움 때문. 그녀의 고백이 층층이 쌓였다. 불륜, 빚, 도주. 미국에서의 삶 화려하지만 빈곤했다. 너 없이 항상 비어 있었어. 나는 듣기만 했다. 판단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밤에 4개월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플래시백. 병원 냄새, 외로운 울음. 엄마, 나는 깨어나 물을 마셨다. 그만 자문했다. 용서의 대가? 내 평화. 민준과 나는 가까워졌다. 데이트. 아니, 가족 모임처럼. 한강에서 산책. 언니, 결혼할 생각 없어. 장난스럽게. 나는 웃었다. 너처럼 동생 하나면 충분해. 하지만 그의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다. 사랑. 피에 끌림. 나는 피했다. 우린 이미 망가졌어. 그러나 재앙이 왔다. 어머니의 건강 악화. 암, 초기지만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다. 지은아, 부탁해. 그녀의 눈이 간절했다. 나는 유산을 썼다. 왜? 가족이니까. 그 단어가 내 입에서 나왔다. 치료 시작. 병실에서 그녀가 말했다. 너 덕에 살 수 있어? 고마워. 아버지의 감옥 생활. 편지로 알았다. 여기서 반성해. 내가 가르쳐줬어. 그의 변화가 느껴졌다. 출소 후 그는 작은 직업을 구했다. 청소부. 이게 내 벌이야. 우리는 만났다. 길거리에서. 강해졌네. 왜? 내가 말했다. 그는 웃었다. 너 덕분. 하지만 내 안의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담 중 한 아이가 말했다. 엄마가 돌아왔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 말이 나를 꿰뚫었다. 믿어봐. 천천히 조언하면서 나 자신에게 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매일의 선택이었다. 민준의 고백. 언니, 사랑의 응카페에서 갑자기. 나는 얼어붙었다. 안 돼, 우린. 피가 아니야. 너야. 그의 키스가 다가왔다. 나는 밀쳤다. 민준, 그만. 그건 독이야. 그는 울었다. 왜? 기회 주면 안 돼? 그 밤, 나는 혼자였다. 이게 뭐야? 복수에서 사랑으로? 가족의 저주. 나는 도망쳤다. 상담소 문을 잠그고 여행. 제주도.
밭 앞에서 파도 소리.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바람이 대답했다. 내 선택이야. 돌아와 민준을 만났다. 친구로 지내자 그는 동의했다. 하지만 눈빛에 상처. 어머니의 치료는 순조로웠다. 완치됐어. 그녀의 미소. 너 덕분. 제주 여행 후 내 마음은 가벼워졌다. 아니, 정리됐다. 상담소는 이제 내 피난처였다. 손님들이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나처럼 되지 마, 더 나아져. 매일 세션이 쌓였다. 트라우마, 배신, 재건. 내 이야기가 그들의 거울이 됐다. 민주는 멀어졌다. 가끔 인사만. 잘 지내? 그의 목소리에 아픔이 스며.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미안. 어머니와의 관계는 안정됐다. 주말 산책, 이야기. 내 아빠 출소했어. 변화했어.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다.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공원 벤치. 그는 늙었다. 지은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직설적. 나는 물었다. 왜 나를 버렸어? 정말 이유에 그는 눈을 감았다. 자존심. 실패한 남자로 가족을 지키지 못해. 너를 버림으로써 도망친 거야? 그 고백이 나를 풀어주었다. 인간이네. 나처럼 우리는 웃었다. 처음으로. 가족 식사 어때? 그가 제안.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갔다. 작은 식당. 민준, 어머니, 아버지. 어색한 침묵. 건배 아버지가 말했다. 소주잔이 부딪혔다. 이야기 흘러나왔다. 미국 생활, 후회, 나에 대한 그리움. 너를 생각하며 울었어, 어머니? 나는 눈물을 참았다. 나도. 식사 후, 우리는 사진 찍었다. 가족 사진. 30년만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울었다. 집에서. 이게 진짜야. 복수는 어디로 갔나? 용서로 변했다. 하지만 완전한 건 아니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다. 상담소 이벤트. 가족 재회 워크숍. 손님 20명. 나는 진행. 과거를 직면하세요. 아이러니? 내 가족이 참가했다. 어머니의 발표. 딸을 버린 어머니의 후회 청중이 울었다. 아버지의 털어놓음. 도망친 아버지의 속죄, 민준의 말, 잃어버린 언니를 찾은 기쁨. 나는 무대 뒤에서 지켜봤다.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갈등이 왔다. 언론 인터뷰. 버림받은 딸의 성공 스토리. 이 제목이 붙었다. 유산, 복수, 화해. 세상이 나를 소비했다. 영웅이세요, 기자. 아니, 그냥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 행복이 지속될까? 민준의 재고백. 포기 못해. 산책 중. 나는 솔직했다. 시간 줘. 아직 무서워. 그는 안아주었다. 기다리게. 그 포옹이 따뜻했다. 피의 온기. 어머니의 재발. 암이 돌아왔다. 이번엔 그녀의 목소리 약해. 나는 모든 걸 쏟았다. 병원, 치료, 동행. 엄마, 살아. 처음으로 그 단어. 그녀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딸. 아버지는 직장 구했다. 작은 회사. 내 덕분. 그는 말했다. 가족 모임이 규칙됐다.
매주 일요일 집에서 요리, 웃음. 이게 가족이야, 의민준. 하지만 내 트라우마는 고동쳤다. 밤에 악몽. 버려, 소리. 나는 상담받았다. 아이러니. 천천히 풀어요, 상담사가 말했다. 나는 따랐다. 일기, 명상. 제주 바다 이미지. 어머니의 치료가 길어지며 가족의 유대가 단단해졌다. 병실은 우리 모임 장소가 됐다. 민준이 음식을 가져오고 아버지가 책 읽어주고 나는 손 잡아주었다. 이게 보상인가? 어머니가 물었다. 아니, 사랑의 내가 대답. 그 단어가 자연스러웠다. 30년 만에 상담소는 성장했다. 프랜차이즈. 부산, 대전 지점. 버림받은 자들의 네트워크 이름처럼. 나는 CEO가 됐다. 강연 요청 쇄도. 테덱스, 대학. 트라우마를 넘어 제목. 무대 위, 떨림. 하지만 이야기할수록 자유로웠다. 나는 버림받았지만 다시 태어났어요. 민준과는 연인으로. 천천히. 첫 데이트, 영화. 로맨틱 코미디. 웃으며 손잡음. 이게 괜찮아. 응, 우리 선택이야. 그의 키스. 달콤했다. 피가 아닌 마음. 아버지의 변화. 그는 책 썼다. 도망친 아버지의 회고, 자비 출판. 내 허락받아 그는 말했다. 나는 읽었다. 눈물. 그의 고통, 나와 닮아. 출간 축하해, 우리는 포옹. 어머니의 완치 선언. 살았어, 병원 로비에서 환호. 파티. 가족, 친구들. 나는 토스트. 새 시작,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 이 행복, 영원할까? 문제 생겼다. 옛 친구의 배신. 상담소 직원 하나가 유산 소문을 퍼뜨림. 돈 때문에 시작한 거지, 루머. 나는 대응. 기자회견. 진심이에요. 돈은 도구 하지만 상처. 또 배신. 민준이 위로. 나 믿어,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결혼 이야기. 준비됐어? 아직. 하지만 곧. 여행. 가족 전체로 제주. 바다. BBQ. 웃음소리. 할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야, 어머니. 나는 고개 끄덕. 보호해 주셨어. 돌아와, 결혼 준비. 간단한 예식. 가족만. 영원히 함께 서약. 반지 교환. 행복의 절정. 하지만 결혼 후, 현실. 민준의 직장 스트레스. 아빠처럼 실패할까봐 그의 두려움. 나는 안심시켰다. 함께라면. 어머니의 건강관리. 정기검진. 아버지의 책 성공. 베스트셀러. 인터뷰. 딸 덕분. 내 삶, 완성. 아니. 여전한 여정. 매일, 선택. 용서, 사랑. 결혼 생활은 달콤 삽사름했다. 민준과 작은 아파트, 강남. 아침 커피, 저녁 산책. 사랑의 이메일, 하지만 과거가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민준의 악몽. 부모처럼 되지 마,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안아주었다. 안 돼, 우린 달라. 상담소 제국.
전국 10곳. 직원 100명. 리더십 강연 요청. 나는 거절했다. 현장에서 하지만 한 번 나갔다. 대학 강의. 청중 500명. 가족은 선택이야 박수. 뿌듯. 어머니, 할머니 역할. 손주, 그녀의 기대. 임신 테스트. 양성. 민주나 기쁨의 눈물. 하지만 두려움. 나처럼 버릴까? 무의식. 임신 중 아버지의 죽음. 심장마비. 갑작. 장례식. 비가 내렸다. 아빠, 민준 울음. 나는 추모사. 당신이 가르친 강함 잊지 않을게요. 묘지에서 할아버지 옆 함께 하세요. 상실의 고통. 어머니 무너짐. 또 잃었어. 나는 지탱. 우리 있어. 아이 태어남. 딸 지은이처럼 강하게. 이름 희영. 육아. 피로. 기쁨. 민준 도움. 좋은 아빠, 어머니의 보살핌. 내가 못한 걸. 상담소, 새 프로그램. 세대 화해. 성공. 미디어. 가족 힐링의 여왕 별명. 웃기지만 자랑스러웠다. 민준의 승진. 너 덕 그는 말했다. 여행. 하와이, 신혼여행처럼. 영원히. 하지만 갈등. 민준의 어머니 내 시어머니? 아니, 우리 어머니. 손주 교육 의견 충돌. 너무 엄격해 싸움. 화해. 가족이잖아. 아이의 첫걸음. 엄마, 그 소리. 치유. 사랑바닥 속삭임. 희영이 1살. 집은 웃음으로 가득. 하지만 내 트라우마, 여전. PTSD 진단. 치료받아요. 상담사, 나는 같다. 버림받음의 공포 세션. 눈물. 풀어요. 민준 지지. 함께 커플 상담. 가까워짐. 상담소 위기. 코로나. 문 닫음. 온라인 전환. 포기 마, 직원들. 성공. 성장. 어머니의 책, 어머니의 속죄. 베스트. 인터뷰. 딸과 재회, 감동 스토리. 희영의 유치원. 엄마처럼 강해, 그녀의 말, 미래. 여행. 가족 캠핑. 산, 별, 할아버지 봐, 이야기. 민준의 제안. 둘째, 웃음. 생각해봐. 내 강연. 전국 투어. 회복의 힘 펠레터.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배신. 옛 직원, 데이터 유출. 소송. 또, 피로. 승소. 하지만 상처. 회복. 육아, 글쓰기. 책 집필. 버림받은 딸의 여정. 출간. 히트. 어머니의 60세 생일. 파티. 사랑의 토스트. 희영의 생일. 케이크. 행복해. 책 성공으로 내 이름 알려짐. TV 출연. 토크쇼 긴장. 하지만 솔직. 상처는 강함의 씨앗. 시청자 편지 쇄도. 민준, 아빠 역할. 내 덕, 희영 교육. 사랑 가르쳐. 상담소 글로벌. 일본, 중국. 아시아 힐링 네트워크.
어머니 건강. 잘 지내 정기 모임. 갈등. 민준 직장 압박. 그만둘까? 아니, 싸워요 격려. 둘째 임신. 아들. 민호, 기쁨. 출산. 힘들지만 보상. 가족 완성. 아이들 키움. 공원, 이야기. 너희 부모는 영웅이야. 책 두 번째. 화해의 예술. 베스트. 여행. 유럽. 새 추억. 하지만 반성. 복수에서 여기까지 자문. 내 선택. 10년 후 희영 10살, 민호 8살. 집은 활기. 상담소 50곳. 나는 회장. 가족 모임. 매년. 할아버지 기념 웃음. 어머니, 할머니. 손주들아, 사랑해. 민준, 파트너. 영원히. 내 책 시리즈. 영화화. 감사. 하지만 가끔 4개월에 내가 속삭임. 용서했어, 나는 미소. 응, 하지만 잊지 않아. 삶은 여정. 상처는 연료. 이제 나는 자유. 마지막으로 거울 속 나 강해졌어. 하지만 질문. 만약 그들이 다시 버린다면? 그때 나는